비례 추이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추이는 다음과 같이 토크 특성 곡선이 있게 되면은요, 이 토크 특성 곡선에서 우리가 축에 연결되는 부하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하의 곡선과 토크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동작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특성 곡선, 빨간 특성 곡선과는 요 점, 그 다음에 파란 특성 곡선과는 요 점이 되겠죠.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지한 특성 곡선식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값이 변하게 되면은, 그 저항값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초에 구한 특성 곡선의 파라미터 값을 유지한 상태로 이 조건들이 맞춰지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우리가 토크 특성 곡선은 우리가 오메가 t, 그렇죠? 오메가 t, p는 오메가 t에서 오메가로 나눠준 값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p 값은 우리가 전력의 출력의 값이었으니까 출력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IR의 제곱 R2 곱하기 S분의 1-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각속도의 값은 오메가 R이죠. 회전자의 각속도니까 회전자의 각속도는 동기 각속도 오메가 S에다가 1-S-S분의 1을 곱한 값이 됐고요. 곱한 값으로 나눠준 값이 됐고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1-SS가 없어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운행되는 상태가 오메가 S, 그 다음에 S분의 IR 제곱 R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동일한 토크 값을 내고 있는 상태에 새로운 이제 저항이 연결돼서 이제 바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예를 들자면 하나의 요 동작점이 되겠죠. 요 동작점에서 지금 S로 움직이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항의 변동이 생긴다. 저항의 변동이 생겨도 우리가 부하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고, 그죠? 그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작점 S-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새로운 저항과 S-에 대한 식은 여기 S의 새로운 식과 그 다음에 R2가 바뀐 새로운 식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 값은, 나머지 값은 다 일정한 상태에서 결국 S-와 R 플러스 R, 원래의 2차 저항값과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저항값, 바뀐 저항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요 수식과 요 아래 수식 값이 동일한 부하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같아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둔 상태로 두 개를 갖다 같이 놓게 되면 수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S분의 R2 이꼴은 S-분의 R2 플러스 R 그렇죠? 그래서 새로 변한 S- 값을 우리가 다른 미지수를 알면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운전하던 회전 속도를 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하 2차 저항 값이 R2였는데, 거기다 우리가 새로 R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S- 값, 새로운 속도로 운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새로운 속도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즉 추가되는 R과 그 다음에 새로 얻어지는 속도 값을 갖다가 우리가 기존의 슬립과 저항 값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추가되는 저항과 그다음에 새로 얻어질 어, 값을 갖다가 슬립의 값을 갖다가 계산해 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유도를 해볼까요? 그래서 유도식을 지금 갖고 와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S에 관해서 정리를 한 식입니다. 이 수식은 S에 관해서 이 수식을 S-에 대해서 S- 올라가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그럼 다시 S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S 그 뒤식은 R2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뭐 미지수를 지금 가지고 푸는 식이니까 결과적으로는 S 다시는 이렇게 원래의 슬립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R2 값은 추가되지 않은 저항값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 추가한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슬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R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게 되면요, R에 대해서 우리가 슬립을 갖다가 현재 슬립이 얼마인데 이것을 얼마로 바꾸고 싶다, 그렇죠? 바꾸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고 우리가 추가해야 할 R 값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수식은 근거는 토크 값에다 두고 있죠. 그래서 그 토크 값이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니까 이제 두 개의 토크 값, 바뀔 토크 값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비례추이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한번 푼 거를 보게 되면은요, 한번 이 수식을 한번 해서 보게 될게요.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요, 지금 현재 뭐 여기 200V 100 마력, 그 다음에 사극 삼상 유도전기가 있다. 35kgm의 부하로 3% 슬립으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같은 부하에서 각상의 저항을 각상의 12ohm을 삽입하면은 각상당 12ohm을 삽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죠? 1547이 된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지금 여기서 나머지 거는 필요 없는 조건들도 좀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뭐겠어요? 현재 3 슬립 S 값이죠. 슬립 값 현재 알 수 있고, 슬립 값은 여기 이제 사극 3상이라니까 동기 속도를 가지고 실제 속도하고 슬립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쓸 것이고요. 그리고 35kg 부하라는 부하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 이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가 3인 상태에서 저항을 각상에 12ohm을 추가해서 삽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2ohm이 R이 되는, 12ohm이 R 추가된 저항 R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S-를 우리가 1547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죠. S-. 그러니까 S하고 S-가 주어지고 추가한 값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S도 구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S분의 R2가 S-분의 R2 플러스 RR이 된다는 비례추이의 법칙에 서 지금 우리가 S값 0.03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R2 값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S-로 했더니 동기속도, 현재 속도 해서 0.14라는 S-라고 하는 슬립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미지수 두 개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 추가한 값이 12라니까 R이 12가 되는 거죠. 12. 자, 그래서 12, 0.14, 0.03을 집어넣으면 R2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비례추이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비례추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